어, 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에 어떤 그 즈음에 어떤 뉴스들을 봤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고, 그리고 그때 뭐 막 구조자가 몇 명이다, 희생자가 몇 명이다, 뭐 이런 뉴스들을 본 기억은 있는데요. 그게 막 어떤 상황으로 흘러갔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그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다, 혹은 어디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막 선명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다큐를 만들면서 서로 그거를 물어봤었는데요. 2014년 4월 16일에 뭘 하고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친구들도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또 말하기로는 기억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 그 시기를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즈음의 일들을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게 처음에는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뭐라고 있었는지 기억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 사실 우리한테는 그게 당연하지 않구나를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그런 이야기를 영화를 만드시는 중에 계속 하셨던 거죠. 네, 그게 편집할 때 많이 했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 기억해야 그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것 같은데, 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이걸 왜 기억해야 할까? 뭔가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막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촬영할 때도 뭔가 이런 고민들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고요. 또 편집하면서도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막연한 상태로 시작을 했던 다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다큐에 대해서 잘 알거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했고, 친구들은 사실은 카메라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모르는 친구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음, 정말 그렇게 모르는 상태였지만, 뭔가 세워 다 어,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를 찍어보자라는 것도 그 친구들한테, 우리한테 되게 설레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세월호를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다른 나이대에서 세월호를 생각한 것과 18살이 되어서 세월호를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초등학생 때 세월호 사건을 접했을 때는 그 단원고 희생자들이 정말 나이가 많고, 뭔가 어, 다들 꿈이 있다니, 뭐, 뭐 그런 다들 꿈이 있구나, 뭔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뭔가 직접 우리가 18살이 되니까 뭔가 그냥 난 노는 게 좋은데 공부하기 싫은데 꼭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음, 나이의 우리들이었던 거죠. 음, 뭔가 그 다큐에 대해서도, 영화에 대해서도, 세월호에 대해서도 다 모르고 이렇게 시작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음, 어, 일단은 당연히 그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고요. 세월호에 대해서도, 영화에 대해서도, 다큐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자주 생각하고 되게 품고 살아가는 부분인데, 그 이제 참사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친구들한테 구명조끼 벗어줬던 단원고 학생들, 어떻게 벗어줄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하다, 뭔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시선들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 세월호를 보러 가서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대단한 마음이 아니라 같이 살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뭐 그게 저는 그게 우리가 거기 가봤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건 어떤 그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영웅시하게 되면 마음은 훈훈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하지 못했던 바람들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고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게 되고 저 안에서 저런 멋진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아쉽거나 안타까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뭔가 그럼에도 계속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큐에도 나오지만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게 같이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나는 죽을 거라는 결말을 알았으면 구명조끼 못 나눠줬을 거라고. 근데 그 사건 한가운데 내가 있다면 당연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을 거고 구명조끼 정도야 쉽게 나눠주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가지고 살아야 될 마음가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거창한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되게 다들 바쁘게 살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망한 것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봐온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서 점점 더 냉소하게 되고 서로를 못 믿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무언가 어떤 다 같이 살 수 있을 거란 믿음이 다른 사람한테 구명조끼를 벗어주게 하고, 그러면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내가 구명조끼를 벗어주면 다른 한 명이라도, 적어 딱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희망 아닌 희망, 기대 아닌 기대를 하게 되면서 뭔가 그런 것들을 자주 품고 살아가거든요, 마음속에. 그래서 친구들도 비슷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고. 뭔가 그런 생각과 배움들을 많이 안겨줬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레코더 이름은 멋있어서 지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을 때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코드 자체에 기록하다, 녹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리멤버 할 때 아리가 붙는 것도 뭔가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 예, 뭔가 그런 의미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멋있어서 그렇게 지었고요. 그리고 기록한다는 건요, 다큐가 저한테 가져다준 정말 중요한 배움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 영화 마지막 부분쯤에 이제 광화문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 공간을 서울시에서 갑자기 강제 철거한다고 하고,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기업공간 주위로는 얇은 바리케이트만 있고, 저쪽 바깥에서는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확성기를 대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1박 2일을 보냈거든요. 그런 대치 상황, 지켜줄 수 없는 얇은 바리케이트와 그거를 뚫고 들어오는 커다란 목소리,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그대로 유가족에게 다시 들리는 상황들. 몇 년 전의 기억을 거슬러 가면 조금 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조금 더 그런 목소리로부터 유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날 되게 저는 외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모인 사람도 많지 않고, 지켜줄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사실 그날 찍으러 간 건 아니었는데요. 근데 뭔가 찍게 됐어요. 뭔가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는 이제 많지 않지만 누군가 남아있고, 그게 끝나지 않았고, 뭔가 그런 장면들을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날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날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서럽고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경찰들이 저기 서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게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많이 울었는데, 그런 저를 오히려 유가족분이 이렇게 다가와서 안아주시고 다독여주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왜 우냐고, 이건 울 일도 아니다. 더 슬픈 일도 많이 겪었다. 그리고 나는 진상규명 될 때까지 안 울 거다. 그리고 뭐 적어둔 게 있는데 기억이 바로 나진 않네요. 근데 하여튼 뭔가 그런 위로들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두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너무 가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해두고 싶고, 그런 것들이 좀 세상에 좀 더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첫 번째는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또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 일방적으로 이걸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정말 그때가 잘 기억이 나나? 그러면 혹은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를 발판 삼아서 그런 자리들이 있으면 또 좋겠고, 또 어디 뭐 블로그나 SNS에 올려주면 또 찾아보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